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됐겠네요. 영상이 올라오면 아마 아침 6시 아마 등록이 되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아침에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6시에 아마 영상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아시죠? 밑에 저희 구독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평가지표 26번 또는 공동생활과정 25번에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참여 강화라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 같았으면은 보면 3개 항목의 평가 항목이 1개 항목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호자 회의 따로 있었고요. 우리 수급자 상담하는 거 따로 있었고 또 상담실 평가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 이 3개 항목이 모두 다 이 항목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렇게 넘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서식이 어느 내용을 준비하실 게. 그러나 이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평가 먼저 내용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평가 기준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평가 항목 3개가 지금 합쳐진 거기다 보니까 기준이 4개가 있고요.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중상 정도 봐주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은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즉 3개월에 한 번씩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어떤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라는 거고 평가받은 기록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분기별 상담을 진행하셨다면 1년에 한 번은 이 보호자와 수급자와 이 상담한 의견을 이제 급여에 반영하라는 얘기죠. 급여에 반영하라는 얘기 뭐냐면 서비스에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평가 기준이 우리 기관들이 평가 준비할 때 좀 머리가 많이 아팠던 항목입니다. 이따가 상세하게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세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아마 보호자 회의입니다. 보호자 회의. 즉 지금은 이제 좀 더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 우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호자와 이제 뭐 보호자한테 소식지를 제공한다든가 뭐 SNS를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조금 이제 힘들다면 예전처럼 보호자 회의를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록이랑 면담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평가에서 수급자 보호자 면담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마 기록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아마 기관 자체에서 예를 들어 뭐 소식지를 보냈다면 소식지를 당연히 보내면 뭐가 있으셔야 돼요. 보냈다라는 우편 영수증이 있으셔야겠죠. 등기로 보내셨다면 그런 영수증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서류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평가 기준은 보호자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우리 상담실 별도의 상담실을 공간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 커튼으로 뭐 사무실이 안에서 커튼이나 칸막이로 막아서 여긴 사무실이고 여긴 상담실입니다.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많은 특히 공동생활회장들이 감점을 이 부분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면 별도 공간까지 낼 정도라면 공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공간을 확인을 하겠는데 현장에 공간 확인할 땐 당연히 상담실 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점 기준을 한번 볼까요? 채점 기준? 당연히 평가 이 4가지 기준을 다 만족을 하시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점수는 2점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모든 채점에 보시면 1번 즉 보호자와는 무조건 수급자와 3개월에 한 번 이상을 상담을 진행하는 게 무조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기본으로 즉 평가 기준 1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이 충족되면 그죠? 양호 1.5점을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을 포함하면서 2개를 만족하면 뭐죠? 그러면 이제는 보통 즉 1점이 되는 겁니다. 즉 4개 항목 다 되면 2점 그죠? 1번 포함해서 총 3개 하나가 안 됐고 3개가 되면 1.5점 1번 포함 2개 그러면 1점이 돼요. 그럼 지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평가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된 상황에서 내가 저 1, 2, 3, 4번 중에 안 될 것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 대신에 1번만큼은 무조건 지금 서류를 분기별 상담일지를 구성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컴퓨터 한글로 쳐셔도 되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되 2번, 3번, 4번 중에 내가 예를 들어 4번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 2, 3번만은 하시라 이겁니다. 서류적인 거니까요. 그러면 1.5점 뭐 크게 돈 들여가지고 상담실 막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상담실을 지금 내가 해야겠나? 0.5점 때문에 그러실래요? 0.5점 때문에? 당연히 뭐 최우수 기간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러셔야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굳이 상담실 없다고 내가 그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공간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몇백만 원 단위에서 뭐 천만 원 단위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일단 또 공간이 있어야겠죠. 공간이 그 0.5점 때문에 그렇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항상 평가 기관에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할 때 기관에서는 저를 부르시면 항상 최우수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필수 감점을 말씀드려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지금 12점이 예를 들어서 감점되는 상황에 최우수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제가 지금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고 채점 기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수급자 참여 강화에서 2점이 가능한지 1.5점이 가능한지 적어도 1.5점은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밑에 평가조사표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기본, 자세한 메뉴를 알고 싶으면, 우리 저희 평가과정 채널에, 요양원 기본편 재생 목록이 있으세요. 기본편에 가시면 똑같이 수급자 참여가 기본편이 있습니다. 기본편에서는 매뉴얼을 상세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매뉴얼 설명이 부족하시면 기본편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상세 매뉴얼을 보면서 관련 샘플을 좀 보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1번 기준입니다. 아까 1번 기준 뭐였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3개월 한 번씩 상담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담을 하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글로 쳐야겠죠. 한글로 치든 내가 수기로 막 해가지고 어르신별로 이 평가 기준일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개월에 한 번이에요. 그 안에 내용은 우리가 상담자, 상담 내역, 그 다음에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조치 내용만 들어가면 평가에서 인정을 하는데 그것보다 우선시해 보는 건 뭐냐면 3개월에 한 번 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3월에 상담을 했다면 어떻게 되세요?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어르신이 만약에 지금 4월달에 어르신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상담 언제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저라면 6월 정도에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그 상담이 분기에 한 번이잖아요. 그럼 4월에 입소하셨다면 7월 안에만 상담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뭐 또 어느 평가가 또 분기에 한 번이니까 뭐 3, 6, 9, 12를 나눠서 꼭 그 분기 안에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6월 정도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셨죠? 분기에 한 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보호자 상담은 뭐 내방이 됐든 방문이 됐든 전화 상담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아시겠어요? 이것 중에 전화 상담이 제일 나아요. 전화 상담이. 그죠? 전화 상담을 하고 상담 기록에 그런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잠깐 샘플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가 바이블 안에 이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평가 바이블을 지금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바이블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평가 바이블이 없다 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자체에 놓은 상담일지 있으시잖아요. 상담일지를 여셔가지고 그렇게 돼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수급자 참여가 수급자 상담입니다. 자, 수급자 상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빈 서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공단에서 나온 상담 일지가 있습니다. 그 상담 일지라 봐주시면 되는데 이 상담 일지에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우리 상담 대상자 누구랑 했냐 이거죠. 상담 대상자 예를 들어 뭐 김희동 분이랑 했는데 이분은 뭐냐면 뭐 김수기 님의 그죠? 아들이라 이거죠. 아드님과 우리가 상담을 한 거고 상담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유선 상담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유선 상담으로. 그죠? 유선 상담으로 해서 상담은 누가 하셨냐? 뭐 상관없어요. 뭐 사회복지사님도 되고요. 그죠? 뭐 그게 아니면 뭐 시설장님이 하셨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는 상담을 간호사님이 한다. 이건 기관마다 가끔 뭐 저희 얼마 전에 제 유튜브 그 댓글에 평가된 댓글에 어떤 분이 이걸 왜 간호사가 하냐고 하시는데요. 누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기관에서 정하셔야 되는 건데요. 제가 바라볼 때 이 항목은 그래도 복지사님보다는 간호사님이 나은데 평가에서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상담일지도 마찬가지로 기관들 가보면 주력은 거의 대부분 복지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기관 특성상 간호사님이 하시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 어느 기관에서는 시설장님이 이런 거는 내가 보호자와 수급자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을 시설장인 내가 직접 하겠다 시설장님이 직접 하신 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장님이 됐든 사회복지사님이 됐든 급여를 받고 있는 종사자가 상담을 진행하는데 저라면 시설장님 또는 복지사님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또 복지사님들이 또 안 하는 기관들은 또 댓글로 이걸 왜 기관에서 정하시면 돼요? 아셨죠? 기관에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죠? 네, 이렇게 되셨죠? 자, 하셨다면, 자, 이거네요.
자, 상담 대상자, 뭐, 변경사유, 뭐, 이런 거,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뭐, 그냥 변경사유는 없으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뭐, 상담 대상자가 원래 수급자랑 하려고 했는데, 수급자 치매가 심한 상황. 그래서 상담이 불가하여 보호자와 상담함. 요렇게라도 적어주시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수급자랑 상담을 항상 진행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죠? 어르신이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죠? 상담이 진행이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유를 적어주시라는 겁니다. 상담 일자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1년, 자, 4월, 18일.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10시, 뭐 10분에, 그죠? 10분에 상담을 진행해서 뭐 10시 20분, 10분간 상담을 진행했다. 여기서 제가 왜 10분까지 줄였냐면, 자, 기관들이 항상 상담을 그럼 몇 분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상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떤 보호자랑 전화 상담을 하면, 뭐 길게는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보호자가 바빠요. 그죠? 바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10분 내외 정도 아마 상담을 진행을 하시게 되니까, 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20분 정도 많이 표시하긴 하지만,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상담 내용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왜 이번 분기에 어르신과 상담 내용, 자, 이번 분기에 뭐 내용을 적어볼까요? 어르신이 보호자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님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은 힘들지만 우리 영상통화를 많이 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랬더니 상담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자께서 기관에서 시간이 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 시간에 영상 전화를 제가 할 테니 꼭 연결을 해달라고 함.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상담이 이제 나온 거고, 상담자 의견, 뭐 매주, 뭐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그죠? 월요일 뭐 저녁, 5시에, 예? 수급자와 보호자의 영상 전화를 진행하기로 함. 됐죠? 상담자 의견입니다. 비고 조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보호자와의 관계 및 연락을 더욱이 아니죠. 더욱 향상시켜야 함. 자,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글을 되게 간단하게 줬죠.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냐면, 보통 기관에 가서 상담 많이 하셨나요? 딱 열어봤을 때 여기가 빡빡 채워져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간략하게 적어도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보호자 상담이나 수급자 상담을 진행하실 때 기관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FM적으로 적다가 여기다 너무 상세하게 적다가 평가에 딱 집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는 하셨냐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 막 다 적어놨는데 내가 조치가 힘든 것까지 다 적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평가관이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냐를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게 있다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수급자 보호자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하실 때는 너무 어려운 거 적지 마시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 적어놓으시면 내가 이거를 조치했냐고 평가관이 물어봤을 때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럼 뭐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조치하게 기관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않느냐라고 나오면 꿀먹은 멍어리 되세요. 따라서 상담은 지금처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적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런 형태의 샘플이 있었고요. 그게 아니면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해보시죠. 어르신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말을 제대로 못하며 아직도 어떤 상태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상담. 그래서 상담 결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자. 그 상담자 의견, 그래서 책을 읽어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조치, 청결 상태와 대화도 많이 해드리고 간식을 드렸다. 그죠? 이런 식만 해도 인정이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렇게 10몇 년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누누한 거는 평가에서는 제가 아까 평가 기준을 말씀드렸죠. 첫째 뭐냐? 분기에 한 번씩 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얘가 2021년 1월에 상담을 진행했다면 두 번째 상담은 3개월이죠. 4월,
11일. 그러면 우리가 분기 한번 상담이 1월 18일 했고, 그 다음은 4월 11일 했으니까 3개월 안에 진행을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 상담 일지에는 상담 내역, 상담 결과, 그 다음에 뭐 회의 조치 내역, 그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수급자 상담이, 자, 평가 기준 첫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자, 평가 기준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평가 기준 1번처럼 수급자들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급여를 이제 제공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연일 이상 반영했냐 이겁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평가 때 우리 재가기관의 이 항목은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요양원들은 3개월에 한 번이지만 우리 방문그룹 쪽은 매월입니다. 주간보호는 3개월에 한 번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평가 매뉴얼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평가관들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급여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까 상담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상담들을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했다면 1년 동안 4번의 상담을 했잖아요. 그 4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거를 조치를 했냐, 반영했냐 이겁니다. 즉 제가 예를 들었던 이분의 보호자가 보고 싶으니까 영상전화라 방문은 못하지만 영상전화라도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영상전화를 실제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전화를 실제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연간 결과 반영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평상시에 이제 평가관들이 이제 평상시에 진행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상담했더니 우리 어르신이 간식을 원하면 간식을 좀 잘 줬으면 한다. 뭐 이런 거 급여 제공 기록지나 상담 의견, 그 다음에 그 비고 조치 내용이 적으시면 되세요. 어르신에게 간식을 드렸다.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근데 또 크게 그러면 연일에 급여 계획에 반영한 거를 따져 들어오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급여 계획에. 그럴 때는 뭐냐면, 우리 왜 급여 계획 구성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급여 계획서, 급여 계획 형태는 많으세요. 공단 자체에 입력하는 급여계획이 있고, 우리 자체에 하는 급여계획이 있고, 뭐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신 기관들은 전산에 이런 급여계획 입력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급여계획서에 별도의 칸을 만듭니다. 이 급여계획서에 여기 보이신 것처럼 수급자 상담 결과에 따른, 즉 1년간 수급자 상담을 진행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현 어르신의 경우 고동이 운동장애인이나 중라성애인이나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르신의 상태가 이 어르신 이렇게 적어놓은 거면 이 어르신은 이제 기초수급을 해가지고 보호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근데 우리가 어르신에게 수급자 상담에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 어르신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상담할 때마다 엉뚱한 얘기하시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기존 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좀 기간에 판단했을 때 연계 기간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상담 결과로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보여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급자 급여 계획에 추가 계획서 부분을 해주신다도 좋다라는 겁니다. 추가 계획서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수급자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평가 기준 2번 같은 경우는 누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봐라, 이제 평가관에 보이실 때 봐라, 우리 상담 일지에 조치 내역에 이렇게 다 우리가 조치를 했다. 그럼 이거 실천 기록 다 꺼내라고 합니다. 실천 기록 어디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죠? 그때 반영해서 그러면 그 시청 기록을 급여 제공 기록지라도 뭐 4월 6일날 수급자 상담 결과 보호자분께서 수급자님에게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하나 더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날은 우리가 초코파이 줬다 이런 거 급여 기록이라도 급여 제공 기록지나 그죠? 식단표에라도 이런 게 표시가 돼 있다면 상담을 했고 실천했구나라고 판단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시던가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처럼 상담 내용에 맞춰가지고 상담 내역을 당하게 맞추진 않으셔도 되겠죠? 왜냐면 수급자가 매 분기별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연간 급여계획서 반영해서 진행하는 형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평가기준 2번은 아주 충족을 합니다. 이 평가기준 2번이 기관들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난해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만 하신다면 그게 어렵고요. 야 이게 이 영상을 듣고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표 43번, 지표 44번의 프로그램 항목에서 의견 수렴 결과 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분기에 한 번씩 프로그램 의견 수렴에서 그 의견 수렴한 거를 결과에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걸 중복하게 하지 말라는 거. 같은 의견을 양쪽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중복되지만 않게끔 하시면 됩니다.
중복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 참여도 중복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원봉사도 제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보호자에게 했더니 프로그램을 우리 어르신은 지금 뭐 B그룹에 나눠가지고 개별로 진행해 주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어르신 우리 엄마를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 좀 바꿔달라, 이런 의견을 수급자 상담에서 했는데, 이 의견을 똑같이 프로그램 의견에 똑같이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감점된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지금 제가 수급자 참여 강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2번까지 설명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20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참 좀 별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네요. 자, 영상은 또 2개로 나뉘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또 지루하시니까요. 영상 한번 시청하셨다가 또 업무 또 진행하시고, 또 궁금하시면 또 틀어놓으신 다음에 또 이것저것 또 영상 보시고, 또 틀어놓고 업무 보시고, 업무 끝나면 와서 또 틀어진 거에서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즐거운 봄, 날씨도 좋고, 오늘 이 영상 촬영하는데 밖에는 햇빛이 쨍쨍합니다. 즐거운 주말에 집에 사무실에 이러고 있긴 한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힘드시지만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소개양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율이 정말 없네요. 1등은 제가 평가바이브라고 1년치 샘플까지 걸어놨는데 다들 필요가 없으신가 봐요. 근데 별도로 구매하신 분들은 많으세요. 자, 평가 서식이 카페 어떤 분이 저한테, 그죠? 뭐 카페 회원이라고 하면 뭐 평가 서식을 다 무료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카페라는 게 무료잖아요. 제가 뭐 카페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카페 회원분들한테 비용을 받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는 뭐 저희가 비용을 받고 파는 걸 거기다가 무료로 다 풀라고 컴플레인 형태로 거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벤트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바로 소개양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2편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